이번에는 Successive Substitution, 우리말로 번역된 게 연속 취환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fx는 제로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뭐냐면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중에서 x 하나를 이제 변형을 시켜서 x를 왼쪽에다 두고 나머지 이제 그거를 제외한 함수를 gx라고 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피카르드 알고리즘에 있어서 계속 올드 밸류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값이 나오면 오차가 우리가 요구하는 오차가 안으로 범위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바이섹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기값을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Successive Substitution은 초기값을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거가 있는데 이 식을 변형함에 있어서 어떻게 식을 변형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수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수렴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진동, 아실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진동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을 변형시킬 때 제대로 변형을 잘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식을 변형시켜서 이게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수렴이 조건이 이제 어떻게 됐을 경우에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은 여기 보면 이 알고리즘 어떤 이론이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굉장히 뭐 수학적으로 복잡한 것을 살펴보기에는 좀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픈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하나를 한번 해보고서 이거가 아니다 그러면 또 식을 다시 변형하고 그래서 또 아니면 다른 걸로 변형해서 그 형태를 변형하는 걸로 해서 수렴 조건을 맞추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큼 어떤 식을 변형시켰을 때 대부분은 다 그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x 같은 경우에 x는 이제 코사인 x 이렇게 썼을 경우에 이와 같은 형태로서 코사인 x 같은 건 바로 수렴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나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무시 수렴 조건을 따져가지고 식을 변형시키고 이래본 일은 없어요. 주로 그냥 이거 안 되면 다른 식으로 다 변형시켜서 해보고 이런 식인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거의 이제 조건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이게 두 개가 뭐냐 하나는 y는 x와 하나는 이제 gx죠. 여기 fx라고 쓰는데 gx가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안 돼요. 초기 조건을 잡았을 때 이렇게 가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발산이 되는 경우. 또 하나는 뭐 봤을 때 이렇게 계속 뺑뺑뺑 돌아가지고 어느 한 위치로 찾아가는 이런 게 수렴되는데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면서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발산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Successive Substitution은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쉽다는 게 뭐냐면 gx라는 함수를 하나 그냥 유도를 해가지고 올드 밸류를 집어넣고 새 값을 다시 x로 집어넣고 해서 계속 반복시켜서 그 오차가 우리가 요구하는 오차 내로 들어오면 그만 멈춰라.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이따가 프로그램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면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이섹션에 비해서는 수렴 속도가 수렴할 경우에 수렴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 Successive Substitution을 활용하는 것 중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맨델브로트 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프랙탈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프랙탈을 받고 여러분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 아주 대표적으로 어떤 같은 형태 모양이 지금 여기 하트 모양이 나오고 여기 까만 걸로 된 거 하트 모양이 나오고 여기 까만 원이 나오고 또 그 밑에 원이 나오고 이걸 계속 이렇게 확장을 시켜보면 이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어떤 풀이 방법이 우주의 뭐 생성 원리를 뭐 규명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 대표적으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처음에
그 영국의, 아니죠. 프랑스 사람이구나. 예, 맨델브로트라는 사람이요. 맨델브로트 사람이 이 어떤 복소수요. 컴플렉스 넘버에서 어떤 C에 대한 집합을 가지고서, 그 어떤 아까 피카르드 시퀀스라고 그러죠. 피카르드 시퀀스 각각의 Z 값들의 포인트들을 전부 모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제 이게 복소수를 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예를 가지고 사는데 어떤 예냐면 이 예를 한번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익스포넨트 x 마이너스 2죠. 이게 0이 되는 x값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x값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이게 0일 경우에요. x값을 이항을 시키는 방법이 이 x를 왼쪽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고 3x에서 x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고 익스포넨트 x에서 x를 끄집어내는 방법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보면 x를 처음에 뭐냐면 여기 3x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가지고 3으로 나눈 경우 이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을 왼쪽으로 꺼내서 루트로 취해서 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익스포넌트 x나 또는 뭐 아니죠. 익스포넌트 x에서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x제곱에서 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이와 같이 지금 준비를 또 했습니다. 서브스티튜션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 gx가 있겠죠. 우리가 x0를 여기를 어떻게 됐든지 xn을 놓고서 이거 계속 반복을 시켜보는 거예요. xn을 gxn 한 것을 바로 위에 것을 여기서 하나 구하면 g1x라는 게 새로운 x가 됐으니까 여기에 식을 어떻게 넣느냐면 우리가 초기값은 뭘 넣든지 초기값을 제로로 넣는 걸로 하죠. 여기 제로 이것만 제로 초기값을 제로로 넣는데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x제곱 마이너스 익스포넨트 x 마이너스 2 나누기 3이죠. 그러면 여기에 자 x제곱 우선 가로 열고 닫고 나누기 3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x제곱이 이거에 제곱은 꺽쇠 놓고 제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플러스 익스포넌트 x죠. 그러면 플러스 익스포넌트 x x니까 여기에 요거 집어넣겠죠. 여기 b에 8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마이너스 2군요. 자, 마이너스 2 그러면 0.334 나왔어요. 이게 좀 새로운 x 뉴 값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같은 식을 집어넣는데 자 이걸 컨트롤 C에서 밑으로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이게 B9이 됐는데 이 전에 새로운 값이 여기서 구한 값이 x 뉴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 B9 대신에 B9 대신에 C에 8을 넣어주면 되죠. 이 값 여기서 구한 xn 값이요. 그러면 C에 여기 8 그리고 여기도 그냥 바꿔줄게요. 자 C8 자꾸 6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와 같이 됐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밑으로 여기서부터는 밑으로 쭉 해서 드래그 해서 보면 이와 같은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위의 값과 이 밑에 값이 뭐 똑같으니까 이미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스퀘어 루트 하고서 가로 열고 닫고 하고서 이 식을 넣어주면 되죠. 3x 마이너스 6분의 x 플러스 2. 잘 외우지 못하겠네. 자, 그럼 equals. 자,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sqrt.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서 여기에 집어넣는 게 처음에 요거. 맞나요? 3x군요. 그러면 3의 x. 3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익스포넌트 x
그렇죠? 익스포넨트 x 맞나요? 예. 플러스 2군요. 플러스 2. 자, 익스포넨트 x 부분이 b의 8. 여기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이거 구해줬습니다. 1이 나오네요. 1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거 그대로 컨트롤 C에서 다음 행에는 복사를 한 다음에 이 B9을 뭘로 바꿔준다가 바로 위에 전에 계산한 이걸 해주면 되겠죠. D8. 여기 B9 대부분 전부 D8로 바꿔주면 됩니다. 바꿨죠? 이와 같이 나왔어요. 자,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볼게요. 카피 복사하는 걸로. 그러면 보면 이거 일정하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더 밑으로 내려볼까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같은 어떤 거의 비슷한 숫자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반복되는 거 진동이라고 그러죠. 아실레이션 되고 있다. 이거 해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것만 이거 뭐 끝까지 한번 쭉 내려봐도 같은 것을 반복해서 쭉 내려봐도 값을 못 찾고 있어요. 여기 지금 1.443877 하는데 이거 지금 자릿수가 낮아서 그러지 자릿수 계속 키워보면요. 자릿수 좀 더 키워보면 여기 6.0이네. 자, 여기 좀 이 정도에서 한번 볼까요? 자릿수? 저 정확히 아직도 모르는구나. 여기서 한번 좀 키워볼게요. 예? 아직도 그렇네요. 이같이 이거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거 오실레이션 된 케이스예요. 그렇죠? 이게 일정하지 않나가요. 이게 정확한 값인데, 자, 이거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이너스가 붙었네. 익스포넨트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었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요거 똑같이 같은 형태가 앞에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여기 값을 C 대신에 아까 B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B로 여기 바꿔주면 여기가 된 겁니다. 아이고야. 좀 하나 B8을 이렇게 해주고요. 자, 똑같이 1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이거는 보면 여기 중간 같은 데서 넘 그래가지고 계산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발산했다는 소리예요. 숫자가 안 나오죠. 그리고 밑에 값으로는 또 111 나오고 이거는 정확한 해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successive substitution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초기값 구하는 건 뭐 뭘 집어넣어도 관계가 없지만 어떤 함수를 fx는 제로라는 함수를 변형시킬 때 우리가 뭘 택하느냐. 이런 경우는 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늘었을 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중간 과정에서 이 줄어드는 형태가 일정하게 나가야만이 수렴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수렴이 아니고 진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 수렴을 하지 않고 진동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예측을 스스로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일정하게 지금 어떤 줄어드는 방향이 어떤 진행하는 방향이 보이죠. 첫 번째 케이스는. 근데 두 번째 케이스 같으면 이게 일정하게 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런 거는 진동한다고 보고 이와 같이 어떤 엉뚱한 뭐 계산이 안 된다 그런 거는 이게 발산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